지난 주말에 이제 장외 집회에 나가셔가지고 네. 민심을 좀 보고 듣고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아니 그때 오마이TV도 현장에 와 네. 있어서 취재해서 한번 보셨겠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정말 많은 인파들이 오셨어요. 발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예, 그 뭐 숭례문 남 저기 서울역부터 서울역 4번 출구부터 숭례문 뒤쪽까지 강화문까지 쫙 그 반대편에 있는 저 인도까지 다 꽉 차 있었잖아요. 네. 그것을 뭐 그 또 무슨 여당 어디서 뭐 분석을 했는데 대통령실이라고 하던가 어제 모 의원이 저한테 네. 전달해 주던데 이렇게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100만이 넘는데 온 사람들을 보면 그만큼 안 왔다. 어? 그래서 아직 당원들도 다 결집하지 못한 거라서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안이하게 그걸 또 해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님무사입니다. 장님무사. 정말 그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다 장님무사 같아.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민심을 제대로 이제 안 보기 위해서 그냥 외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다 포함해가지고 의원들 다 거의 다 오셨고 네. 이렇게 시민들 뭐 당원들도 있지만 지지자들 네, 시민들이 시민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럼요 함께 오셔가지고 이게 나라냐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라고 너무나 걱정하시고 네. 이제 그러면 내려와라 이런 얘기는 뭐 시민들 사이에서 계속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민주당에서 한 30만 정도 왔다고 이제 추산을 했는데 네. 그렇게 많은 인파들이 왔어도 우리 이제 당직자분들하고 당원분들하고 그 이렇게 질서 유지 같은 것도 스스로 하면서 사고 하나 안 났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런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다 이번 주에도 또 강화문으로 저희가 나갑니다. 강원도 나가세요. 예, 예. 네. 원래는 대전에서 하기로 예. 했었는데 어제 이제 강화문으로 바꿨습니다. 강화문은 다시 바꿨어요. 대전에서. 예, 일단은 어. 그 지역에서는 지역 나름대로 하고 예. 강화문 강화문도? 여기가 이제 상징성 있는 장소 아닙니까? 거기서 광장. 계속 매주 이렇게 이어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네. 해서 그 이번 주에는 강화문에서 네. 그 포시즌 호텔 앞인데요. 5시 30분에 하고 저 행진도 하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에서 네. 특히 또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촛불을 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결국 이러다 보니까 한국갤럽 조사 지난주 걸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은 윤 대통령 뭐 19% 지지율이었지만은 대구 경북에서 18%에 또 그쳤어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상징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구 경북? 그러니까 그 마지노선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최후의 네. 보루라고 하는데 거기서조차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간다는 더 이상 끝난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 동력이 전 상실됐다고 보거든요, 이미. 국정 동력이 상실됐다. 예, 이 정도면 뭐 심리적 탄핵 상태는 이제 넘어가 있는 거고 뭐 지금 뭐 개헌이라든지 하야라든지 뭐 탄핵이란 말들이 이제 뭐 정부 여당에서도 서슴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조중동 보도를 한번 보세요. 앵커들 그 저기 오프닝 멘트 할 때 네. 보세요. 이제 그만두라는 얘기를 막 대놓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도 정말 이제 그 권고를 하는 거고 이게 네. 아마 이게 회복될 건가 저는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뭐 추경호 원대도 급해서 그쪽으로 지금 뭐 세 군데 당협에 네. 간담회 한다고 잡아놨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대구에. 그러니까 그만큼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도. 그러니까 그런 위기감 발로 때문에 7일 날 기자 간담회를 이제 잡은 것 같은데 예. 그 내용이 이제 뭐 아예 그냥 그 국민들의 그 분노한 그 저기에 불을 지를 것인지 그나마 좀 불을 지를 잠재울 것인지. 것인지를 한번 7일 날에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렇게 사과 요구가 나오는 분출하는 상황에서 또 해명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이런 녹취에 대해서 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입장을 내놓지 못하면 국민들 마음에 불을 더 질러가지고 그러면 지지율이 몇 %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세요, 의원님?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달 전이 16%였거든요. 네. 지금 19%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대구 경북 TK가 지금 18%니까 18%. 그 밑으로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리고 한 번 그 무너지면요. 예. 정말 그냥 푹 떨어집니다. 우리 저 40대는 지금 6% 나왔잖아요. 네, 40대는 정말 지지율이 너무 낮게 나오더라고요. 박근혜 탄핵 때가 5%였거든요. 그 40대가 사실 대한민국을 이루는 중추적인 허리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40대, 50대, 30대 여기서는 거의 10%대 이미 다 떨어져 있잖아요. 13%막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이 국면을 정말 위기 상황으로 여기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그 뭔가의 그
저 대안 제시를 하지 않으면은 네. 이 물결은 바뀌지 않아요. 이제 아하, 그 정도까지 물결은 왔다는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한 자릿수까지 갈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세요, 의원님은? 한 자릿수를 갈 수 있다고 보죠. 한 한 자릿수, 한 자릿수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거에 봐서. 그러니까 지금 이번 11월달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김건희를 특검하라라는 그 달로 지금 잡아가지고 네. 그 내일부터 이제 오늘부터죠. 오늘 밤부터. 1,000만 서명인 운동도 들어가고 예. 전국적으로 이제 그 천막도 치고 서명 운동도 들어가고 또 우리 국회에서는 그 저녁에 네. 그 14일 날 우리가 이제 법 통과시키잖아요. 그때까지 이제 비상행동 해가지고 의원들이 네. 돌아가면서 저 밤에 그 이제 국회 앞에서 그 유튜브로 국민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이렇게 농성을 지금 들어가기로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14일 날 결과를 보고 15일부터 28일까지 그 기간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제2호권 그때까지도 더 저 수위를 높여서 농성을 이제 확장시키는 그런 단계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력전이네요. 김건희 특검. 당 입장에서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렇죠. 여당의 뭐 움직임이 중요한데 어쨌든 지지율은 한 자릿수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의원님은 보시는 거고 김건희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더 높아지면은 특검이 뭐 11월 말까지 이제 11월 28일 재의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가면 여론이 정말 한 자릿수까지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별다른 도리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저희가 지금 예. 그 이제 우리 당에서 그리는 그 이제 그림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투쟁들 같은 거를 하고 원내외 투쟁을 함께. 원내 함께해서 국민들에게 알림으로 인해서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28일 날은 국민의힘도 그 여론 때문에 민심 때문에 등 떠밀려서라도 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자. 이게 지금 우리 전략이죠. 아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가능하다. 예, 가능하다고 보는 게 지난주에 그 수원에서 네. 저기 촛불 집회를 그 매주마다 했었는데 보통 한 50명 정도 모였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500명이 모였다. 10배가 됐네요.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그 이번 주 집회도 강화문으로 바꾼 게 우리가 그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 강화문에서 거기 강화문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킨 그 상징적인 장소 아닙니까? 촛불 혁명이 일어났던.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또 시민들이 평상시에도 유동인구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집회도 하고 또 네. 아무래도 5시 반이면 어둑어둑하면 촛불도 켜고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그 광경도 좀 괜찮고 네. 또 주변에 있는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합류해가지고 또 저 행진 같은 거 할 때도 더 합류가 되면은 그 자체가 이제 민심의 파도로 확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 그래요. 민심의 바다에 민주당이 또 풍덩 빠져서 함께 촛불을 든다라는 거고 지금 국민들이 어쨌든 관심을 제일 크게 가지고 있는 게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도 있습니다. 네. 뭐 대통령 부부가 다 이제 연관돼 있는 그런 사안인데 네. 이 공천 개입 국정농단 탄핵 사유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당연히 탄핵 사유죠. 이거는 탄핵 사유다. 이거는 이미 뭐 그 저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네. 헌재에서 낸 그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그때 그 가장 저 탄핵 사유 중에 큰 게 최순실 등 사인의 국정농단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국정농단 사유가 명백한 탄핵 사유였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권한남용 이게 탄핵 네. 사유였는데 이번에도 뭐 김건희, 명태균 전부 사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외에도 뭐 십상시들 많잖아요. 네. 거기도 있고 한남동 라인이라고 네. 불리는. 그리고 각종 뭐 지금 그 뭡니까 그 공천 개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거고 그 저기 저 누굽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무 개입으로 해가지고 2년 맞아요. 실형 받았습니다. 받았잖아요. 그것도 그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때 네. 수사 검사가 윤석열 한동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탄핵 사유다 된다 안 된다는 이제는 뭐 사실 논란의 여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 제 65조 1항에 딱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됐을 때는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 네. 그 탄핵 심판의 탄핵 가유 사유를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부정부패 뭐 뇌물수수라든지 횡령 등 부정부패 이것도 네. 관련된 거 많잖아요. 저기 그 김건희 여사 뭐 관저 이전 관련된 것도 있고 뭐 양평고속도로 있고 21g 많잖아요. 양평고속도로. 예. 그리고 국익을 명백하게 해하는 행동 이런 게 다 사익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직권남용에 의한 상권분립 침해 네. 직권남용에 의한 상권분립 침해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입법권도 무시하고 뭐 많이 하잖아요. 그 저기 시행령을 통한 뭐 이렇게 한다든지 네. 시행령 통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국가 조직을 악용한 국민 탄압 이것도
보면 뭐 감사원, 뭐 권익위, 뭐 검찰, 뭐 국정원 등등 지금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지금 산재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거기다 부정선거, 뭐 선거 조작 이런 것들인데 여론 조작 다 들어요. 예. 야. 모든 게 다 해당돼요 지금. 탄핵 사유 하나하나 읊어 주셨는데 예. 의혹들이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정진석 비서실장은 그러더라고요.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 될 게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국회에 와서 하는 게 그러니까 맞는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진석 비서실장의 그 심정이 오죽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네. 그 윤석열 김건희 여사한테 정확히 확인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법적인 그 상식, 법적, 상식적 이런 얘기하면서 이게 지금 물타기가 될 국면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법적인 거는 당연히 수사해서 재판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그 과정을 밟으면 되는 거고 그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것도 본인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지 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예, 다 해봐. 뭐 압수수색도 다 늑장 수사해가지고 다 봐주기 수사 의혹 지금 잔뜩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법적 상식적으로 문제 없다는 그 발언이나 표현도 정말 문제가 있지만 네. 지금 그런 법적인 그런 얘기할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그 여론조사 꽃에서 11월 1일, 2일 양일간의 조사한 그 보니까 탄핵이 필요하다는 그 여론이 65.6%예요. 65.6%. 이거 그러니까 국정 지지도가 아닙니다 지금. 네. 탄핵이에요 탄핵. 탄핵이 필요하다는 게 65.6%입니다. 이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은 아무 문제가 없다. 네. 이게 국민들이 이런 해명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음성이 나온 다음에 육성이 공개가 된 다음에 파장이 더 커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더 이제 녹취가 있고 제보가 있고 여러 명의 제보자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좀 파악하고 계신 상황 어떤지 궁금하네요. 지금 우리 당 안에서도 아주 극소수만 그걸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뭐 저도 확답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아니 없는데 뭐 뻥까치겠습니까? 그거는 그런데 자꾸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저기 추경호 원대가 있는 거 다 한꺼번에 깔아 하나하나 까지 말고 뭐 이런 얘기하던데 우리 당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까겠습니까 그걸?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나오는지 왜냐면 다 까면 그거 맞춰 또 거짓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 저기 뭐래도 7일 날 제대로 된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확인하고 그것도 거짓말하면 그때 또 깔 수도 있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의 선 진실 진실 토로와 사과 이게 전제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입장을 갖고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왜 그걸 다 까야 됩니까? 그렇죠. 그거는 국민의힘이 바라는 아니 그리고 희망사. 할 얘기가 그렇게 궁색합니까? 아무 문제 없고 떳떳하면 있는 그대로 밝히면 될 거 아니에요. 본인들도 그러니까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거 좀 설명 좀 해달라고 용산에 얘기했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못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권 내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통령 부분은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은 이 지금 이번에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녹취가 공개된 다음에 대통령실 해명이 아유 이 경선 끝나니까 대통령 선거 끝나고 축하 전화 몇백 통 오지 않느냐 덕담식으로 뭐 좋게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민주당이 반박하는 녹취도 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봐라 한 달 뒤에 취임 한 달 뒤에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통화하고 있다. 뭐 김 여사 휴대폰이 석 대가 있고 비밀 통화하는 전화기가 있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그 갤럽이랑 뭐 엠브레인 등 여론조사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때 저기 갤럽에서 TK가 18%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국정 지지도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죠? 근데 그 탄핵과 관련된 거는 TK랑 60대 이상은 아직 그 저기 탄핵 필요성이 그 절반이 넘질 않아 50%가. 근데 국정 지지도는 지금 완전히 지금 경고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수습을 제대로 못하고 또 거짓말로 물타기 하다가는 거기 무너집니다. 거기도 탄핵이 해야 된다고 50% 넘어가면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아하. 지금 그 국면에 와 있습니다. 그 국면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 TK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TK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보수 언론도 그렇고 TK도 그렇고 향후 권력을 좀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바뀌지 않는 모습, 또 권력을 이른바 이제 비선한테 또 나눠주는
아니면 같이 또 논의하면서 국정을 운영해온 이런 의혹들이 불거지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런 판단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더 나올 녹취가 뭐가 있을지 이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뭐 수십 개가 있다, 몇백 개가 있다, 그 다 지금 듣고 있다, 녹취 풀고 있다 이런 얘기는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가 한두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다 녹취가 돼 있어서 명태균 씨도 그 수많은 녹취 자기 무슨 말했는지도 막 기억 못하는 것들도 막 튀어나올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뭐 본인은 말로는 그 아버님 그 묘소에다 다 묻었다, 불태워버렸다, 뭐 네. 화장할 때 같이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어제는 자기 구속만 시키면은 그러니까요. 다 까겠다 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은 다 따로 또 빼고 네. 받아놨다, 뭐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속시키면 추가 공개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했던 것과 발언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나 이제 검사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이렇게 하면 한 달 안에 탄핵 하야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이제 그렇게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하고 정부 여당은 예. 민주당한테 녹취 까라고 할 게 아니라 명태균 씨한테 까라래야죠. 왜 자꾸 우리한테 까라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이 다 갖고 있는데.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걸 까는 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민주당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명태균 씨한테 얘기해라. 그때 뭐 지난 방송 때 우리가 한번 그 지난 23년 12월 달에 네. 그 정혜경 씨 아니 강혜정 강혜경 씨 선관위에서 고발하면서 수사 시작되면서 수사를 그때 뭐 검사도 없는 그 수사과에 수사과에. 배당해 갖고 그냥 수사도 안 하고 있다가 막 여론 안 좋아지니까 9월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네. 뭐 그 미래 한국연구소는 폐업하고 다 이사가고 뭐 저 명태균 폰도 깡통 폰도 다 바뀌고 막 이렇게 증거인멸 다 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나중에 늑장 수사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저 검찰에서 정말로 제가 봤을 때 강혜경 씨가 검찰에다 자기 갖고 있는 거 다 냈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 제대로 분석해 갖고 제대로 수사해야 됩니다. 음. 또 치사 선택해 가지고 적당하게 그 윤석열, 김건희 이해한다고 이렇게 했다가는 네. 정말 지난번에 그 김건희 그 무혐의 처분한 것 그 이후부터 그렇게 민심이 아주 극도로 악화되기 시작했는데 완전 불을 지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을 지필 거다. 자, 어떤 녹취가 나올지 모른다. 하지만은 있다. 민주당이 가지고 있고 뻥카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제가 볼 때는 7일 기자회견 앞두고도 뭐 좀 더 중요한 녹취가 공개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기자회견 이후에 거기에 반박하는 또 녹취가 나오지 않을까.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정말 전략적으로 녹취를 공개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반응을 뭐 또 공개하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가는 것 같아서 국민들이 또 박수를 많이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음. 아니 안 그러면 뭐 정부 여당의 수가 뻔히 보이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실규명을 위해서 그런 거죠. 진실 규명을 위해서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